안녕하세요. GTV의 갓데일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애터미는 도대체 어떤 회사인가, 그리고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일을 전개해 나가고 있는지 두 번째 시간으로 애터미의 경영 목표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애터미의 경영 목표는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고객의 성공. 두 번째, 유통의 허브. 세 번째, 초인류 기업이라는 이 3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회사의 경영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애터미는 첫 번째 경영 목표는 고객의 성공인데요. 고객의 성공을 둔 이유가 뭐냐면요. 애터미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기업인데, 기업이 고객을 수단으로 삼아서 덩어리를 키우거나 덩치를 키워서 기업의 이익을 창출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수단으로 고객을 이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즉, 애터미는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는 고객의 성공에서 찾아야 된다, 이렇게 회장님이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임직원들한테도 많은 이야기를 해요. 고객 중심.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고객 중에 사업자가 있는 거기 때문에 사업자 중심, 이렇게 회장님은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애터미의 철학은 고객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애터미가 기업 활동하는 이유는 고객이 행복해지고 고객이 성공해야 된다는 그러한 경영 목표 첫 번째를 갖고 있어요. 그에 따라서 회장님께서 젖소 철학, 애기 철학을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예를 들면 젖소를 키우는 주인이라고, 농장 주인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 농장 주인은요, 정말 젖소에게 클래식 음악도 틀어주고요, 그리고 가장 좋은 사료, 그리고 정말 스트레스 받지 않게끔 잘 키웁니다. 잘 먹이고. 그래서 그 젖소한테 무엇을 얻어내기 위한 거죠? 맞습니다. 그 젖소에서 우유를 얻어내기 위한 거죠. 결국 주인은 그 젖소를 어때요? 나의, 그쵸? 이익을 위해서 그 젖소한테 잘 해주는 거고, 그 젖소가 편하고 스트레스 받지 않게끔 정말 많은 양의 우유를 생산할 수 있게끔 그 젖소한테 정말 어때요? 지극정성으로 돌보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애기 철학은 어때요? 우리가 부모 입장에서, 저도 부모지만요, 내 아이들을 키우고 양육하고 아이들이 좀 더 잘 되길 바라고, 예를 들면 학교를 가거나 학원을 가거나 공부를 하거나 또 애들이 옷을 입고 먹는 데 있어서 정말 좋은 것들로 챙겨주려고 하는 거죠. 이유는 뭘까요? 내가 그 아이들을 잘 키워서 나중에 내 노후 보장?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내 아이가 잘 되길 바라는 거고, 내 아이가 조금 더 나은 환경, 좋은 환경에서 더 좋은 거, 더 맛있는 거,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즉, 젖소 철학과 애기 철학은 완전히 반대되는 거예요. 젖소 철학은 내가 뭔가를 투자하고 뭔가를 얻어내기 위한 거고, 애기처럼 어때요? 투자는 했지만 내가 뭔가를 이득을 남기려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터미의 경영 철학은 애기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객분들이 애터미를 통해서 정말 행복하고 성공하는 삶을 영위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회사에서는요, 정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그리고 돕고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장님께서 이런 얘기를 또 많이 하세요. 애터미의 고객은 어떤 사람일까? 저희한테 많이 질문도 하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많은 내용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애터미 고객은 크게 두 분류로 좀 나눠진다고 회장님이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는 내부 고객, 두 번째는 외부 고객이라고 해요. 첫 번째 내부 고객은 뭐냐면요, 임직원들, 그리고 애터미랑 연결되어 있는 협력사 직원들이에요. 그래서 그 임직원들과 협력사 직원분들이 첫 번째 내부 고객이고, 그 다음에 외부 고객은 저와 같은 애터미와 연결되어 있지 않는, 그냥 전혀 동떨어진, 그냥 어떻게 보면 소비자 입장에서 인터넷으로 내가 필요한 제품들을 구매하는 그냥 일반 고객들인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좀 몇 가지가 있어요. 고객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단순하게 우리가 그 내부 고객과 외부 고객에게 고객 만족을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뭔가를 하고 이런 것보다는요, 그 이상을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것들은 정말 고객 맞춤 서비스 이런 내용들을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회장님은 정말 고객이 감동을 하고 제품을 씀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거 뭐 이런 것들이 좋아지는 거를 넘어서서 완전히 우리가 뭐라 해야 돼? 졸도할 정도로의 고객 만족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애터미를 만나는 소비자라든지 또 이제 저처럼 사업자들은요, 회장님이 그 졸도까지 가게끔 하는 게 뭐냐, 즉 성공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애터미를 통해서 그 고객 하나하나가, 그 고객 중에 사업자 하나하나가 성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제품 싸게 팔고 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소비자로서는요, 좋은 제품 싸게만 사도 어떻게 보면은 작은 성공이거든요. 그런데 저처럼 사업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어때요? 애터미를 통해서 일자리가 없던 분들은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그 일을 통해서 수입이 생기게 되고, 그 수입을 통해서 자기가 꿈꿔왔던 거, 자기가 하고 싶었던 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실현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회장님은 고객의 감동, 만족, 이거를 뛰어넘어서 졸도까지 할 수 있게끔, 그래야지만 이 고객이 만족하고 애터미를 떠나지 않고 그 안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 애터미의 경영 목표, 유통의 허브입니다. 유통의 허브는 말 그대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중간에 있는 유통회사거든요. 근데 애터미도 공급자와 소비자 중앙에서 연결해주는 유통회사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많이들 이야기하듯이 플랫폼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즉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데 있어서 그 중심에 애터미라는 회사가 존재한다는 거죠. 회장님은 유통의 허브 하면서 모든 유통은 애터미를 통해서 유통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게는 대한민국의 전 국민, 그리고 크게는 전 인류 많은 70억 인구죠. 70억 인구가 애터미를 통해서 하나로 연결되겠다는 거죠. 연결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생필품들, 그러한 생필품들을 구매를 하고, 또 때로는 이제 보험이라든지 금융이라든지 뭐 이러한 여행이라든지 기타 서비스, 돈을 지불하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애터미를 통해서 유통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회장님의 유통의 허브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시작부터 회장님께서 네트워크 마케팅과 우리는 경쟁을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의 역사를 새로 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실은 저는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뭐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그 이상을 넘어설 수 있을까 했는데, 지금 제가 애터미 사업을 진행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요. 아, 이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빅 비즈니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유인즉슨 벌써 현재 중국까지 소비자 등록을 하고 있으면서 곧 있으면 이제 쇼핑몰이 오픈이 되고 진짜 사업이 전개되는데, 이 많은 회사들이, 이 많은 나라들이 정말 글로벌로 지금 연결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을 비롯해서 현재 14개 나라, 중국까지 오픈이 됐고요. 그래서 그 애터미라는 이 기업을 통해서 정말 전 세계가 지금 하나하나 연결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품들도 한국에서만 생산돼서 외국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해외에 있는 제품, 정말 좋은 제품을 애터미에 런칭을 해서 또 그게 어때요? 전 세계적으로 유통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장님께서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뛰어넘어 어때요? 인터넷, 그 다음에 대형마트, 전 세계의 뭐 가장 큰 알리바바, 아마존, 그쵸? 월마트, 그리고 한국에서도 인터넷 쇼핑몰 쿠팡, 11번가, 지마켓, 여러 가지의 포털 사이트들이 있지만, 그런 회사들과 회장님은 경쟁을 해서 전 세계 유통을 애터미를 통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그렇다면 70억 인구가 애터미라는 곳에 연결이 돼서 소비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는요, 상상할 수 없는 매출이 일어납니다. 대한민국에서만도 일어나는 매출이 월 10조 정도 온라인으로 일어나는 매출이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1년에 약 150조 정도의 매출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어마어마한 거죠. 자, 그리고
애터미에서는 회장님께서 계속 꾸준히 이야기하는 것들은 모든 유통으로부터 우리는 경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그렇다면 우리가 그 경쟁업체를 이겨야 되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그 업체를 뛰어넘어야 되는데 기존의 이제 유통이라든지 이런 회사에서 애터미로 넘어온다는 거는 조금 쉽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구매 습관이라든지 이런 패턴을 좀 바꿔줘야 되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때요? 회사와 또 사업자, 소비자들은요, 애터미를 믿고 지금 집중하면서 본인들의 사업을 조금 키워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터미는 그게, 가능해지기 위해서 정말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유통회사로서 진화를 하고 있다고,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고, 저 또한 느끼는 것 중에 많이 진화해서 정말 우리가 사업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위를 갖는 것보다는 정말 그 상대적인 우위를 넘어서 정말 애텀이라는 회사, 그쵸? 유통회사, 뛰어넘을 수 있는 대형 할인마트, TV 홈쇼핑, 백화점, 인터넷 쇼핑몰, 프랜차이저, 이러한 모든 경쟁회사에 어때요? 뒤지지 않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고 임직원분들한테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요. 또 그 안에 있는 애터미 회사의 안에 있는 임직원들한테 어떻게 보면은 개발팀, 그 다음에 마케팅팀, 그 다음에 다양한 부서들 장한테 회장님은 스스로가 우리의 문제점이라든지 더 성장하기 위해서 더 기업이 초인류 기업으로 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개발하고 노력해야 된다고. 그래서 다른 유통회사와 우리가 우위를 할 수 있게끔 완전히 초월할 수 있게끔 경쟁력을 갖춰야 된다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애터미는 정말 시간이 지나면 유통의 허브, 초인류 기업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초인류 기업. 경영 목표 중에 초인류 기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인류 기업이라고 하면은 정말 1등이라고들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은 1등의 기업을 넘어선 초인류 기업이다. 근데 초인류 기업으로 가기 위한 회장님께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세 가지 문화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초인류 기업을 지향하는 애터미는요, 이상적인 목표가 뭐냐? 무인회사입니다. 제가 생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 생존에서 뭐예요? 회장님이 이야기한 걸 무인회사. 직원이 없어도 그쵸? 회사가 알아서 돌아가는 이런 회사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자동화 시스템으로. 비용이 들어가지 않고 회사는 자동으로 돌아가면서 이익 창출이 계속되는 회사. 이게 회장님이 첫 번째로 초인류 기업을 가는 데 있어서 무인회사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일을 하지 않고 가치 창출이 계속 일어난다면 애터미는 어때요? 망할 일이 전혀 없겠죠. 일을 하지 않고도 일이 계속 된다면 얼마나 이게 이상적인 기업일까요? 그쵸? 그래서 애터미에서 회장님이 이야기하는 세 가지 애터미에서 초인류 기업으로 가기 위한 문화, 원칙 중심, 동방선장, 나눔의 문화,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원칙 중심은 그냥 쉽게 보시면 돼요. 보편적인 가치를 실현하는 거. 이거 봤을 때 야 이거 보편 타당하지가 않는데 좀 이거 이상한데 뭔가 원칙에서 어긋나는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원칙을 벗어나는 것들은 다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동방성장은 애터미와 같이 연결되어 있는 많은 협력업체, 임직원, 그 다음에 저처럼 애터미에서 사업하고 있는 사업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객이 다 같이 성공할 수 있는 동반성장의 문화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누구 하나 이득이 되고 누구는 손해보는 이런 게 아니라 창업 이념에서 균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 번째요. 그 균형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이익을 창출했다면 그거를 공정하게 분배를 해야 되는데 누구 하나 이득만 낳는다면 어때요? 분배의 원칙도 어긋나는 거고 동반 성장하는 데 있어서 너는 이익이고 나는 손해본다면 같이 할 수 있을까요? 못한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나눔의 문화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버는 데 있어서 막 보면 TV라든지 뭐 영화 이런 데 보면은요,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어때요? 남을 죽이거나, 남을 힘들게 하거나, 막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때요? 정의롭고, 균형 잡히게, 정상적으로 정말 이거를
수익을 창출한다면 그 이후에 우리만 살찌는 게 아니라 정말 어려운 이웃들도 있을 거고요. 사회 약자들도 있을 거고요. 이런 분들한테 어때요? 나눔을 실천하는 애터미 회사. 그래서 회장님은 자기 초창기 때 200만 원 벌었을 때 20만 원을 바로 회사 앞에 있는 학교에 장학금으로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100억이라는 기부를 했죠. 한 번에. 그래서 지금까지 회사가 기부한 총 누적 금액이 56억 5천만 원인가? 제가 정확히 숫자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약 56억에서 57억 정도 되고 있어요. 그렇게 회사는 회사만 살을 찌우는 게 아니라 어때요? 그거를 통해서 어려운 이웃, 사회적 약자들에게 나눔의 문화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터미가 초인류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애터미만 초인류 기업이 돼서는 안 돼요. 즉, 저나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사업자님들 그리고 소비자님들도 초인류 마인드를 가지고 그리고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회장님은 끊임없이 말씀을 하십니다. 즉, 양심과 도덕성이 바탕이 되지 않는다면 건전한 애터미 유통 문화를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만을 남기기 위해서 불법적인 행위 그리고 말도 안 되는 행위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즉, 지금은 박사님이 보이지 않지만 애터미의 신사숙녀가 돼야 된다고. 그래서 애터미의 인문학 교육이 또 새로 이제 시작됐거든요. 그를 통해서 어때요? 신사숙녀가 되는 교육을 애터미는 끊임없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진짜 초인류 기업의 개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매출이 커지는 게 초인류 기업이나요? 회사가 번지를 하고 정말 덩치만 커져가는 게 이게 초인류 기업일까요? 그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애터미는 생산자,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유통회사입니다. 즉, 유통업의 본질인 그쵸? 좋은 제품 싸게 소비자들한테 공급하는 거 이거를 끊임없이 추구하고요. 궁극적인 목표로는요. 소비자에게 좋은 제품을 계속 생산해서 또 업체를 갖다가 런칭을 해가지고 그 제품들을 소비자한테 끊임없이 공급하는 거. 이랬을 때 유통회사들은 어때요? 소비자들이 계속 몰려오기 때문에 계속 성장을 하겠죠. 이게 애터미가 추구하는 초인류 기업의 개념입니다. 유통업체가 생산자보다 더 싸게 공급한다면 제품을 소비자는 어떨까요?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애터미 네트워크 마케팅 수익 구조에 의해서 35%를 법적으로 풀어주고 돌려준다면 그 소비자나 사업자들은 절대 떠나지 않고 계속 끊임없이 애터미에서 사업자는 사업자대로 성장을 할 거고요.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좋은 제품 싸게 쓰면서 자기들이 찾아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권리를 찾아가는 그러한 소비자로 계속 성장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애터미는 유통회사의 궁극적인 이상인 거죠. 그걸 계속 추구하고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생한 가치들을 그 네트워크 마케팅 수익 구조에 의해서 분배를 한다는 거죠. 골고루 분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눔을 통해서 소비자도 행복해지고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했던 내부 고객, 임직원들도 행복해지고 그리고 내 노후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내부 고객과 외부 고객이 수입이 창출되면서 어때요? 국가에 세금도 많이 내겠죠. 그러면 세금을 통해서 국가는 어때요? 그 세금을 가지고 어려운 국가의 그 예산을 잘 분배해 가지고 국가가 또 잘 운영할 수 있게끔 다 국가가 잘 돌아갈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은 이 애터미라는 유통회사를 하나만 있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익이 생기고 세금을 내고 그 세금을 통해서 국가가 예산을 잡고 그 예산을 통해서 어때요? 운영할 수 있는 정말 기업 하나가 대한민국 전체를 갖다가 같이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굴러갈 수 있게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애터미 하나로 창출이 돼서 끝나는 게 아니라 무한한 가치 창출을 통해서 정말 하나의 사회가 잘 돌아갈 수 있게끔 할 수 있다는 게 애터미인 것 같아요.
여기에서 좀 제가 이제 이런 가치라든지 분배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면은 8대2 파레토 법칙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20%가 대한민국 전체의 모든 세금을 많이 내고, 그리고 나머지 80%는 정말 20%의 세금밖에 내지 못하는 이러한 거죠. 부의 가치가 어때요? 20대 8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게 완전히 더 극화됐어요. 1대 99라고 합니다. 그래서 1%가 모든 세상에 어때요? 부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애터미는요, 이 1%의 모든 가치를 가진 세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분배하자는 거죠. 1등이 아니면 또 어때요, 회장님은? 살아남지 못한다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즉, 지금은 정보화 시대고 정보가 워낙 많이 있어요. 그 정보를 통해서 어때요? 1등만이 살아남는 세상이 됐습니다. 과거에는 정보가 그렇게 많이 오픈되어 있지 않고 또 정보를 찾는 데 있어서 제한이 많이 됐죠. 그런데 지금은 인터넷에 스마트폰에 검색만 하면 바로 나와요. 실시간으로 어때요? 어떠한 제품들의 가격 비교, 품질 비교, 이게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애터미는 1등을 추구합니다. 1등이 되지 않으면 어때요? 2등, 3등, 4등, 5등? 이거 남아나지 못합니다. 왜? 정보화 사회로 인해서 1등 회사의 제품, 좁은 제품 싸게 파는 거 1등 회사 알거든요. 그러면 2등, 3등, 4등, 5등, 6등에 있던 이 회사들의 제품을 이용했던 분들은 어때요? 1등으로 몰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는 1등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어때요? 진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변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미래를 보면서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애터미의 초인류 기업이 되기 위한 1등 기업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생존하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그리고 변화하면서 지금까지 생존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생존해 나갈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제가 애터미에 대해서 또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고 좀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